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곳, 바로 건물입니다.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때로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고 내가 여기 뭐 하나 들어앉은 것 같아 지금. 말도 못해요. 우울증 걸리고 하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 그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물이에요 지금? 집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새고 곳곳에는 균열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내 집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큰 공사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 도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도시 속초를 찾았습니다.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이 있어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예. 바로 공사장이 여기 붙어 있군요. 예,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고통받으시는 게 지금 공사장 피해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상으로 한 7층 정도 올라간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요거는 2층까지가 지상 2층이 주차장이고, 아, 2층 위에부터 이 아파트가 대규모 공사네요. 지금 이제 2층이 들어요. 2층인데 이렇게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29층이 올라갑니다. 29층? 약 500세대가 입주하는 이 아파트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한 주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고 지금 그냥 이게 지금 뭐예요, 물이? 물 위에서 떨어져서 이거 녹은 거예요. 위에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데 어디서? 아, 여기네. 예. 여기 지금 물이 고여 있잖아요, 물이. 이거 지금 넘친 거예요, 이거. 저 안에 들어보면 전부 물이에요, 물.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들어오고 2달 만에. 근데 이게 지금 저쪽 공사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먼저 살던 사람 내가 물어봤더니 조금씩 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옛날에도 좀 세긴 예, 했다. 근데 이 공사가 하면서 진행이 빨리 와버린 거예요. 탁 엉망이네,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원 나무 같으면은 이렇게 빨리 안 썩을 거예요. 천장이 무너질까 임시 지지대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괜찮네. 이 여기만 괜찮아, 이 방만. 예. 내가 여기 침대 갖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서 침대 놓고 예, 사시나요? 몸이 가려가지고 살 수고 있어야지. 네. 습하니까. 예. 그래서 연금정에 가서 창고방 하나 넣어가지고 잠만 자고 다니는 거기. 그러니까 먼저도 전문가가 한 분이 오셨는데 네. 감정을 했는데 이게 이걸 기둥박으면서 진행이 너무 빨리 됐다는 거야. 내가 작년에 진짜 울기까지 했어. 돈도 없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하소연을 해요. 공사 시작 후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주민.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집에는 물통만이 가득했습니다. 몇 년 사셨어요? 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래도 낡았다고 하더라도 비가 안 네, 샜었어요? 안 샜어요. 근데 올해 유난히 아주 그냥 뭐 아. 2층까지 세요. 우리 저 2층인데 2층까지 사신다고? 예. 아니 어느 정도 시끄럽고 힘드셨어요? 진동 같은 게? 말도 못해요. 우울증 걸리고 뭐든지 아주 요즘 아주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유. 물 비를 실어내요. 뭐를 비를 쓰르네요? 물을 아, 집 안에서? 집 안에는 지금 흐르고 네. 계단은 막 내려빌러. 그걸 비를 쓸어낸다고요? 예, 말도 못해요. 여기 외벽에도 저렇게 옛날에 크랙 보수를 한 게 보여요. 네. 그리고 이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또 비가 새는 원인이 시공사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진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심하게 그 손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인과관계, 기여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협의해서 좀 그렇죠. 보수를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배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집 안에는 지금 이렇게 집이 몇 개가 가지도 몰랐죠. 어느 집이에요? 요즘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집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주민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걸 뭐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게? 아, 이러니까 내가 살기 아, 이거 붙여. 불편하니까. 거의 금이에요. 여기 균열이 생긴 다음에 곰팡이가 피해주나. 곰팡이가 들고. 벽지를 떼어내자 드러나는 선명한 균열.
공사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도 변한 건 없답니다. 7월 달에 뭐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 소리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뭐 해드릴게. 해드리겠다고. 말만 하고 여태까지 시작하고 여태까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택뿐 아니라 마을 도로 곳곳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말하는 주민들. 주택가와 맞붙어 있는 공사 현장이기에 소음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데요. 지금 네. 이런 큰 차가 새벽 4시 바로 집 앞이에요. 새벽 일찍 현장으로 향하는 차들과 공사 소음 때문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공사에 커져만 가는 걱정.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사람들이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시끄러워가지고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해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제. 어머니가 드시는 거예요? 예, 내가 먹어요. 이건 수면제 받으신 거고 취침 전에 한 정씩. 예, 잠이 안 와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 아이고 이렇게 항상 집에 계셔야 되는 거구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승태 변호사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시끄럽다고요? 이걸 가지고 막고 있었어요, 이거. 양쪽 다. 아니 이걸 어디다 막고 있어? 길을 시끄럽다고. 얘가 이걸 주면 지가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막 소리 들린다고. 머리도 아프다 해가지고 뭐 요즘 또 머리도 약도 먹어요. 이거 막으면 조금 나요? 아이고. 원래 이곳은 집 밖으로 시원한 바다가 훤히 보이는 경치 좋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조망은 아예 없다고 봐야죠. 조망권은. 예. 그전엔 그럼 여기 바다가 다 보이고 굉장히 그 좋으셨겠어요. 가려지겠네. 그래서 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몇 년째 사세요? 아이고. 12년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일조권 햇빛을 못 보는 이제 그런 여기 밑에 집들도 보면 이제 다 이제 햇빛을 못 보죠 이제. 주민들은 30층에 가까운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면 전망은커녕 햇빛까지 잃을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합의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합의된 것도 없고 하나도 없고요. 2달 전에 하도 시끄러워서 이런 거 저런 것도 안 들어주고 이래서 데모라 그러나 그걸 하는데 우리를 도로 자기들 일하는데 지정해도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조사받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예요. 답답한 마음에 시위도 해봤지만 변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시공사가 원활히 합의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팀장님, 저희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좀 안에를 들어가 봤는데요. 네네. 균열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계책을 또 주민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네네. 계책도 한 4회 이상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네네네. 계책을 진행한 결과들이 지금 그 측정 오차라고 하죠. 네네. 예, 0.1mm 수준의 그 변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공사 영역으로 보기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아, 그래요? 있어서. 그러면 현황조사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파일을 지금 여기 몇 개 박았죠, 현장에? 파일은 저희가 전체 다 해서 한 1,000번 이상 박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계책 그 현황들 조사 다 했었고 그랬더니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취지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들이 균열이 생긴 거는 그냥 집이 노후화돼서 자연적으로 생긴 균열이다 이런 얘기시네요? 아, 맞습니다. 새벽 4시 막 반에도 막 그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하고 막 공사하고 그러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 덤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재를 싣고 온 차량 화물차량 들을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덤프가 새벽 4시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고요. 네네.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저희가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도 어필을 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지금 금액적인 괴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의회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관련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서 네.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게 되면 네. 현장에 나와서 측정했을 때 기준치로 올라가야만이 단속 근거가 되는데 네. 나와서 측정했을 때는 그 기준 이내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시공사 측에다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 시의 입장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주민분들과 그 다음에 시행사, 시공사가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될 줄 알았었어요, 저희도. 처음에 어느 정도 상태였는지를 알게 한 다음에 그걸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될지를 설명하고 저쪽에도 주지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계속. 주말인데도. 주말인데도.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통제를 못하나 그리고 서로 얘기를 대화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안타깝습니다. 너무 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거리 같은 부분을 조속히 좀 수리를 해서 편안하게 좀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